피프티 사태를 보고 정말 안타깝다고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백TV입니다. 최근에 어떤 연애 뉴스를 봤어요. 저는 이제 나이도 좀 있고 아이돌에 대해서 정보가 빠르지는 않아요. 최근에 유튜브를 보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음악이 있더라고요.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서 계속 이 영상을 보고 예쁜 아이돌들한테 시선을 뺏겼습니다. 그런데 영상으로 피프티 사태라고 하는 어떤 이슈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지? 하고 봤더니 지금 이런 사건이 있구나.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아직은 정확하게 누구의 잘못인지 누가 원인인지 잘 모르지만은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옛날에 제가 인큐베이팅 투자를 했던 브랜드가 떠오르더라고요.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아주 작은 회사일 때 직원 수가 2명, 3명 이 정도일 때 투자를 하기 위한 브랜드를 찾고 있었어요. 지금은 저희 회사로 인큐베이팅 요청이 계속 들어오지만 그 당시에는 저희가 찾아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안양에 있는 한 치킨집이었어요. 그 치킨집은 10평이 채 안 되는 작은 점포였고 간간히 손님은 들어오지만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메뉴를 한번 시켜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KFC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KFC보다 더 맛있다 라고 느꼈는데 장사는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죠. 지금 월세는 잘 나오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미간이 찌푸러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브랜드 책임지고 브랜딩을 해드릴 테니 저랑 프랜차이즈 사업 같이 하실래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분 입장에서는 되게 실없는 청년이 나와가지고 실없는 이야기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디자인도 광고도 홈페이지 제작도 그 모든 걸 아무런 비용을 받지 않고 제가 해준다고 하니 안 할 이유가 사실 없죠. 안 돼도 그만이고 잘 되면 보너스가 생기는 거니까 고민도 하지 않고 신중히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회사에서 홈페이지 제작, 상호 브랜드 제작, BI 디자인, 메뉴 촬영,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한 모든 투자를 100%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단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지분은 저희가 더 많이 가져갔죠. 그 사장님께서는 전혀 상관이 없대요. 왜냐면 아무런 비용을 받지 않고 선투자를 해주니까. 그런데 가맹 사업으로 꽤나 시작이 좋았습니다. 바뀐 디자인, 바뀐 간판, 바뀐 메뉴의 구성, 새롭게 만들어진 홈페이지, 블로그도 없던 작은 뒷골목 가게에서 이렇게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지니까 가맹 사업이 시작이 된 거죠.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계약이 됐습니다. 가맹 점주님들은 다행스럽게 굉장히 열심히 잘해주셨어요.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저희는 최초 그 본점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이었어요. 가맹점이 생길 때 그런데 가맹점이 5호점 정도 계약이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맹 1호점, 2호점, 3호점 점주님이 밤 11시만 되면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불만을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박스가 얇다, 소스가 좀 짠 것 같다, 고기에서 냄새 나는 것 같다.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저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드렸거든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겨우 가맹점 5-6개밖에 안 생겼는데 그런데 어느 날 문자가 한 통이 들어왔어요. 가맹 1호점 점주님이었습니다. 문자 내용은 이랬어요. 홍길동 사장님, 저는 이 대표한테 파우더 맛이 바뀌었다고, 파우더가 짜다고, 다 환불 조치해라고 문자를 넣을 테니까 홍길동 사장님께서는 그 박스가 크다, 메뉴를 넣으면 헐렁헐렁하다, 이런 걸로 컴플레인 하세요. 제가 B점 사장님한테는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라는 장문의 문자였습니다. 홍길동 사장님한테 보냈는데 저는 홍길동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 대표였어요. 그리고 홍길동 사장님이 누구냐면은 본점 사장님이었어요. 저희가 로열티를 드리고 있는. 이게 무슨 내용이지? 홍길동 사장님한테 보내는 문자를 저한테 보낸 것 같은 거예요. 전화를 걸었어요. 그렇게 저한테 전화를 해서 불만을 이야기를 많이 했던 1호점 사장님이 전화를 갑자기 안 받는 거예요. 한 15분이 있다가 전화가 다시 와요. 잘못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봤더니 약간 횡설수설해요. 이 문자가 무슨 내용인지는 3일 후에 알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가 인큐베이팅 투자를 해서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을 해주고 매장이 오픈할 때마다 본점 사장님한테 일부 로열티를 드리는 방식이었어요. 모든 투자는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런데 가맹 사업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본점 사장님과 가맹 1, 2, 3호점 사장님 이 네 분이서 저 모르게 회의를 한 거예요. 그 회의의 내용이 뭐냐면 이 대표를 몰아내고 우리끼리 다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자. 우리 모두가 이 대표를 괴롭히면 자기가 그만하고 싶지 않겠어요?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3일 정도 후에 치킨 매장에 닭고기를 납품하는 닭고기 회사 팀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를 좀 도와달래요. 이 4명이서
닭고기가 냄새난다, 닭고기 공장을 바꿔달라,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닭고기 개육회사 팀장님하고 짠 거예요. 이 팀장님이 독립을 하면 그 회사에다가 다시 닭고기를 독점을 주려고 한패거리였죠. 이 팀장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온갖 컴플레인을 우리 회사에 넣었는데 그 며칠 사이에 이 팀장님이 배제가 돼버린 거예요. 퇴사 일정까지 다 결정을 했는데 토사구팽이 팽당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저한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각각의 가맹점 점주님들과 만나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주도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죠. 자기 빼고 다 남이래요. 자기는 거기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냥 시키는 것만 했대요. 저는 사실 누가 주도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실을 제가 알게 됐다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4명이 이왕 이렇게 된 거 본격적으로 우리 회사를 괴롭혀도 됐겠죠. 근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저희 회사를 따라주는 가맹점주가 50명이 넘었거든요.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은 오히려 그러시면 가맹 해지하시죠 라고 해버리면 그게 더 무서운 상황이죠. 저는 PFT를 보면서 그 점주님들이 생각이 좀 났어요. 창업 초기 멤버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지원도 정말 많이 하고 웬만해서는 SV를 안 보내고 제가 직접 가고 본점의 사장님한테는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로열티를 보내드리고 했는데 결국은 이 본점 사장님은 온갖 가맹 계약을 위반해서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인큐베이팅을 받게 되면은 지켜줘야 되는 원칙이 있거든요. 뒤에서 회사 모르게 레시피를 빼돌리고 다른 브랜드를 만들고 본사 직원을 빼가려고 하고 결국은 그분께서 잠적하셨어요. 제가 마지막까지 드린 로열티가 9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가 매월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로열티 이거에 만족을 못하고 또 새로운 황금 거위에 배를 갈라버린 거죠. 사람은 분명 누구에게나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또는 그 그릇이 너무 작으면 또는 그 그릇이 견고하지 않아서 금방 깨져버리는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 기회는 와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이거를 선택할까? 저거를 선택할까? 저는 고민하지 않고 선택해요.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인가? 어떤 선택이 바른 선택인가? 고민될 때는 그 기준을 먼저 세워봐요. 왜? 제가 옳은 사람이라서? 제가 바른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갈등이 될 땐 옳은 선택 또는 바른 선택을 하는 이유는 나쁜 선택이나 틀린 선택이나 옳지 못한 선택을 하고 나아갈 때 핸디캡이 훨씬 더 많아져요. 거짓말도 계속 해야 되고 비용과 시간과 에너지는 옳지 못한 선택을 할 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갈등이 될 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는 옳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장백TV였습니다.